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 (1968년 9월 15일) 오전 10시 50분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호주 뉴질랜드 공식 방문길에 올랐다. 이날 김포공항에는 조진만 대법원장, 장경순 국회 부의장, 정일건 국무총리 등 3부 요인과 로제 샹바르 주한 외교사절 단장을 비롯한 외교사절 및 민간 대표들 등 약 700여 명의 내외 인사들이 나와서 박 대통령을 환송했다. 박 대통령은 짙은 회색 싱글, 유교사는 녹두색 한복에 흰 고무신, 큰딸 근혜양은 자주색 교복 차림이었다. 환송객과 인사를 나눈 박 대통령 내외는 비행기 트랩에 올랐다. 큰딸 근혜양이 아빠를 따라 트랩에 오르려 하자 박 대통령은 전속 나온 그부들에게 인사하라고 귀뜸했다. 1968년 9월 16일 오전 10시 박정희 대통령 내외는 최규화 외무장관을 비롯한 15명의 공식 수행원 및 5명의 비공식 수행원과 함께 호주의 페어베인 공군기지에 도착, 3박 4일간의 호주 공식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맞은 캔버라는 한국이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반해 섭씨 13도의 화창한 봄 날씨를 보였다. 공항 주변에 끝없이 펼쳐진 목초지 위에는 솜처럼 새하얀 면향이 점점이 흩어져 풀을 뜯고 있었다. 벚꽃이 만발했다. 박 대통령 내외는 오전 10시 30분 숙소에서 고튼 호주 총리 내외와 함께 한국의 지화수와 목초 개발을 위한 양국 간의 기술 협조 문제를 주제로 약 30분간 환담했다. 박 대통령은 수행한 이계순 농림장관과 김용래 축산국장을 불러 호주의 목초 개발 방법을 검토하여 본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용래의 회고. 박 대통령이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면서 크게 염두에 둔 부분이 우리나라 축산진흥이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농민이 왜 이렇게 못 사는가에 대해서 늘 고심했다. 박 대통령은 그 이유를 쌀, 보리 위주의 농업에서 찾은 것 같다. (1968년 6월 10일) 박 대통령은 권농일 모내기 행사를 위해 수원에 내려갔다. 이계순 농림장관이 차에 동승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우리 농업이 미맥 위주여서 수해나 가뭄 등의 자연 조건에 너무 민감하다. 토지 이용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축산을 하면 농가 소득이 증대될 뿐 아니라 일본에 소 10만 두만 수출하면 대일 무역 적조가 해소된다고 한다. 이 장관은 축산에 힘을 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소 10만 두만 수출하면 대일 무역 역조가 해소된다고 말한 것은 그 며칠 전 엄민영 주일대사에게서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엄대사는 박 대통령에게 일본에 가서 보니 쇠고기가 부족해 호주, 뉴질랜드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소만 있다면 수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 한 마리당 $1,000로 계산해서 1년에 10만 두만 수출하면 1억 달러가 됩니다. 대일 무역 역조가 금방 해결됩니다 라고 보고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번 집념을 가지면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한다. 이날 수원에 내려간 박 대통령은 권농일 행사에서 산지를 개발해서 축산을 진흥하자고 말씀하셨다. 고튼 호주 총리와 환담을 마친 박 대통령은 곧바로 총독 관저를 예방하여 KC 총독과 이야기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총독 관저 접견실에서 호주 주재 외교 사절들을 접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국 참전 16개국 중 호주에 주재하고 있는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터키, 남아공 연방, 스웨덴 등 6개국 대사를 따로 만나 121 사태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호주 주재 베트남 대사도 만나 베트남에서의 명예롭고 항구적인 평화 실현을 위해서 자유아시아 국가들이 결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고튼 호주 총리는 9월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양국 간의 무역 확대를 위한 강요급 회담을 여는 데 합의했다. 이날 한 호주 정상회담과 강요급 회담을 통해 양국은 축산, 산림, 어업 및 문화예술 등 모두 4개 사항에 관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9월 18일 시드니에 도착하여 엔트워드 호텔에서 호주 방문의 마지막 일정을 보낸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날이 밝자마자 수행원을 찾았다.
수행원들은 다음 방문국인 뉴질랜드로 출발을 준비하기 위해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침 스위트룸 부근을 지나던 강영규 외무부 아주국장은 박 대통령이 급하게 찾는다는 말에 대통령이 묵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박 대통령은 이후락 비서실장도 들어오라고 해 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옆방으로 가 이후락 비서실장을 급히 데리고 다시 대통령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후락 비서실장이 들어오자 박 대통령은 여기에 있는 가구들을 한번 봐. 전부 일제야 하며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박 대통령은 우리도 가구는 잘 만드는데 얼마든지 수출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더니 대뜸 이동환 대사에게 연락해서 이 나라에서 일제 가구를 연간 얼마나 수입하는지, 우리나라의 수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지금 당장 보고하라고 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다. 강영규,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의 회고. 전날 밤까지 이어진 공식 일정만 해도 피곤할 텐데 박 대통령은 잠들기 전에 방에 있는 가구를 살펴보고 그것이 전부 일제인 것을 알고는 잠이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해들은 이동환 대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대사는 뉴질랜드 대사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상태였다. 몇 시간만 있으면 뉴질랜드로 날아가야 했으므로 일제 가구의 호주 수출 현황을 오전 중에 끝내야 할 상황이었다. 대사관에서 평소에 이런 것을 조사해둘 리가 만무했다. 강영규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의 회고.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각종 수출 수치 등을 외우고 있다가 장관들에게 질문을 자주 했다. 갑자기 들어오는 질문에 장관들은 평소 잘 알고 있던 숫자도 우물우물하기 일쑤였다. 국무회의 시작 전에 장관들이 숫자를 달달 외우는 진풍경이 자주 벌어졌다. 박 대통령은 대사가 유능한가 무능한가를, 그 나라에 대한 수출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수출 실적이 곧 대사들의 성적표였다. 박 대통령이 지시한 일제 가구의 호주 수출 현황 자료는 귀국 후 보고됐다. 박 대통령 내외는 3일간의 호주 방문을 마치고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19일 시드니를 떠났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3시 35분 뉴질랜드 오하키 공항에 도착해서 폴리트 뉴질랜드 총독 내외, 홀리어크 총리 내외의 영접을 받았다. 의장대를 사열한 박 대통령은 총독 및 총리 내외와 함께 뉴질랜드 정부가 마련한 특별기편으로 수도인 웰링턴에 도착, 총독 관저에서 여장을 풀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9월 20일 오전 11시 20분 뉴질랜드 국회의사당 총리실에서 홀리오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낮에 홀리오크 총리가 국회의사당 벨라미 홀에서 베푼 오찬회에 참석, 250여 명의 뉴질랜드 정부 지도자 앞에서 연설했다. 박 대통령은 평화와 자유는 구호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희구하는 자유민들의 용기 있는 단합에서만 얻어진다고 강조했다. 홀리오크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전쟁과 잿더미 속에서 살아나 새로운 아시아의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 결과는 23일 박정희 대통령이 4일간의 뉴질랜드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발표됐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가축 시범 농장을 세우는데 뉴질랜드 정부가 기술을 원조하고 다음해인 1969년 한국의 축산 및 초지개발 훈련을 위해 장소를 제공할 것에 합의했다. 두 나라 정부는 축산, 어업 등 1차 상품 분야에서 합작 투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뉴질랜드산 가축류의 대한 수출을 고려할 것을 협의했다. 박 대통령 일행은 21일 오전 비행기로 뉴질랜드 북부지방인 해밀턴시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홀리오크 총리의 안내를 받아 존스턴 농장, 코마코라우 치즈 공장, 리델 브러더스 낙농 공장 등을 시찰한 후 오후 5시 15분 오클랜드시에 도착했다. 호주 뉴질랜드는 영연방국의 일원으로 6.25 전쟁 때 전투병력을 보내 한국을 도왔다. 호주는 6.25 전쟁 당시 17,000여 명의 전투병력과 항공모함 한 척, 순양함 한 척 등을 한국에 파견하여 339명이 전사했고 1,000여 명이 다쳤다. 뉴질랜드도 육군과 해군 5,300여 명을 파견하여 41명이 전사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베트남에도 전투병력을 파견하고 있어
한국과는 인연이 깊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국가의 정체성을 아시아 태평양에 두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두 나라는 아시아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뿐 아니라 이 지역 공동이익 증대에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 두 나라는 이미 콜롬보 계획에 의하여 한국과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각종 원조를 해오고 있었다. 콜롬보 계획이란 1950년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영연방 국가들이 모여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대한 기술과 자본을 원조하기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호주는 이 계획에 의거해 1967년 한국의 홀덴 승용차 10여 대와 용산 공군의 기기 설치를 위하여 56만 달러의 원조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인천 제2부두 축조에 33만 달러 상당의 준설선 한 대를 원조하기로 승인했다. 한국은 1968년도분으로 산림 토양 조사 사업을 위한 기기 및 실험 기재를 추가로 원조해 줄 것을 신청해 놓았다. 1968년 우리 교민은 호주에 67명, 뉴질랜드에 12명이 있었다. 교민의 대다수는 유학생 신분이었다. 김기배 상공부 사무관, 김종옥 재무부 사무관 등 공무원들은 영어를 배우러 들어와 있었고, 그 밖에도 시드니 대학에 유학으로 온 간호사, 기자, 연구소 직원, 기업체 기술자들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콜롬보 계획에 의해 파견됐다.